안녕하세요.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하월시아 번식, 그 번식 중에도 유성 번식, 그렇게 씨앗으로 파종해서 하는 번식, 그 중에서 6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연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냥 모든 그 씨를 뿌려서 그걸 다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 걷어들이는 것을 실생이라 하고, 씨를 뿌려서 얻은 묘를 실생이라 하고, 그런 이제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특선발, 1차 선발, 2차 선발, 그건 각자의 그 육종 계획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육종의 목표를 세운 바에 따라서 거기에 육종 계획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또 그것을 다시 크로스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육종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파종을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선발도 하고 또 뛰어난 것끼리 서로 크로스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커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주변에서 야, 이렇게 좋은 것을 그 이름을 하나 붙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그 일본의 경우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총원시 츠카하라 씨가 그 실생을 한 것 중에서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육종가 두 분이, 한 분은 그 오사카에 살고 계시는 N 씨라고 하고, 또 한 분은 도쿄에 살고 계시는 K 씨라고, 그렇게 약칭을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츠카하라 씨 댁에 어느 날 같이 그 실생묘를 사기로 마음을 먹고 갔답니다. 그래 갔는데 그 중에 아주 이쁜 묘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가 나가 이걸 사고 싶은데 저분이 이걸 사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또 한 분은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상대가 이걸 사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사자 했는데, 다행하게도 서로가 그 각자가 마음 먹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 쭉 기르다가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오사카의 NC가 명명을 한 도원향입니다. 도원향, 삼각창에 우리가 지금 본 게, 국내에 들어온 게 도원향이 그렇게 큰 대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대묘를 보시면 삼각창의 창도 크고 대단히 멋있습니다. 그런 도원향이라고 하나는 명명이 되었고, 그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컴퓨터 버그가 일어날 것이다 어쩌다 해서 굉장히 전 세계가 긴장했던 그런 기억을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대에 그 K씨 부인께서 여보, 이제 새로운 그 2000년이 다가오는데 저것을 밀레니엄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흔쾌히 그 부인의 말을 따라서 밀레니엄이라고 명명을 했다 합니다. 육종에 있어서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을 하분친이라 하고, 아버지 역할, 그렇게 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수정친이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니엄과 신기루가 만나서 MS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육종계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그 이름이란 것은 이제 명명, 이름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지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꼭 세계 식물학회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름을 짓는 데는 하나의 그 육종가들 사이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하분친, 엄마 역할, 그 다음에 수정친, 아빠 역할, 하분친이나 엄마 묘나 아버지 묘보다도 뛰어나야 이름을 짓는다 이것입니다. 엄마 묘나 아버지 묘보다 그 감상 가치가 뛰어나지 않는 것을 이름을 짓지 않는다. 자, 예를 들면 밀레니엄하고 신기루하고를
수분을 해서 거기에서 F1을 얻었는데 그 F1이 밀레니엄보다도 못생기고 신기루보다도 못생기고 원해적 감상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영원히 엄마 이름의 실생을 따서 밀레니엄 실생이다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 규정에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육종가들끼리 하나의 불문율처럼 아무거나 마구마구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름을 하나 붙이는데도 그 취미가의 품격과 그 불문율이 있다. 그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육종했는 식물의 어떤 그 수준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도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는다. 취미가 여러분들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아무거나 뭐 갖다가 내가 씨를 뿌려갖고 아무거나 뭐 엄청나게 좋은 이름들을 마구 갖다 붙여서 설사 뭐 그 이름이야 뭐 자기가 짓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막 그 갖다 붙여서 좋은 그런 하월시아인 양 포장을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그 육종가의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그것이 엄마 아버지보다 감상 가치가 뛰어나지 않을 때 그 육종가 스스로의 어떤 품격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선발이라는 과정, 그 선발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면 저도 뭐 아직까지 선발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파종을 해서 아니면 기내 파종을 하든 필드 파종을 하든 파종을 해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있으면 거기서 저는 특선발이라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어릴 때부터 조금 모양이 신기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 선발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절대로 엄마를 닮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를 닮지 않는 것, 이 두 개, 엄마 아빠를 닮지 않는 것을 위주로 저는 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육종의 목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냐, 더구나 이건 타식성이기 때문에 자식성 같으면 엄마 아버지랑 똑같은 걸 뽑아내려고, 그래서 똑같은 걸 예를 들어 뭐 카페오레다, 카페오레를 수분해서 립토스의 카페오레다, 카페오레를 수분해서 똑같은 카페오레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 카페오레를 많이 팔아먹고 돈을 벌고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든다 그랬습니다. 육종이란 것은 요거랑 똑같은 게 계속 나오면 이게 뭐해야 하겠습니까? 여도 있고 많은데 이꼬지를 해도 되고 커팅을 해도 되고 조직 배양을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종이란 것은 서로 크로스를 해서 엄마 아버지로 닮지 않는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육종의 목표일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취미가라면, 물론 이것을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상인분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죠. 그분들은 많은 걸 해서 많이 팔아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이 취미가들은 소득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그냥 이 식물을 기르면서 내 마음의 이안과 또 그것을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달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도 닮지 않고 아버지도 닮지 않는 그런 것을 선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발해 둔 것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선발하는구나, 우리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실생품 중 선발품입니다. 이것은 옥선이고요. 쭉 이게 옥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만상입니다.
이것은 만상 마지막 황제의 실생입니다. 좀 창이 깊은 곳에서 무늬가 터질 듯 좀 아주 깊어 보입니다. 이것은 신기루의 실생인데 그 엄마를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은 참 잘생겼는데 뭐 크게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픽타 바이올렛의 실생입니다. 이것도 이제 픽타 바이올렛 실생인데 괜찮은 개체를 몇 개 선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옵투사 금인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창끝이 뭉툭합니다. 창끝이 뭉툭하고 그 금이 호랑이 그 어떤 호피 무늬로 괜찮게 들은 것 같아서 선발했습니다. 이것도 그 백사전 옵투사 백사전의 금인데 색감이 그레이 색이 약간 회색 계통이 나와서 선발했습니다. 이건 그냥 옵투사 백사전의 금입니다. 이것도 엄마를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듯 저는 제 그 실생 목표에 맞게끔 그래서 금은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옥선은 창이 넓은 것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만상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와 아버지를 닮지 않는 그런 어떤 엄마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그런 것을 선발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그 실생 선발품인데 아직까지 미숙하고 무언가 그 해놓은 작업이 저 역시 못마땅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수년간 매해 거듭하면서 더 많이 그 보는 신미한도 길러질 것이고 그 어떤 선발의 기준점도 명확해져서 실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저 역시 뭐 이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엄마도 닮지 않고 아버지도 닮지 않는 그런 거를 저는 선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선발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태시켜 버립니다. 쉽게 해서 뭐 좀 안타까운 거지만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왜 그건 죽여버릴까요? 이 세상에 태양도 하나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달도 하나 그 메이저급 그러니까 킹은 하나다 영원히. 그래야지 여러 개가 있으면 옛날도 어떻습니까? 그 왕권 시대 때 왕자들이 여럿이면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서로 배신을 하고 속이고 뭐 그런 왕자의 난 칼부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하나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려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내가 육종했는 거기에 대한 진정한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에 대해서는 제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엄마도 닮지 않고 아버지도 닮지 않는 그런 것을 선발하시고 그 다음에 명명 이름을 지을 때는 엄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훨씬 감상가치가 뛰어난 것만 이름을 지어야 된다. 명명을 해야 된다. 왜냐? 엄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감상가치가 뛰어나지 못한 것을 자꾸 명명을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원경이 실생하고 아무 가치가 없어. 원경은 아무거나 이름을 지어. 이름은 엄청 좋아. 그렇지만 실제로 그 하월시알 가보면 별 볼 없는 것이야. 이렇게 했고만 원경이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 장래를 보고 적어도 육종을 한다면 먼 장래를 보고 내 인생에 그 원래 수석하는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일생일석 내 평생에 수석 하나다. 난을 산채를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일생일난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월시아도 내 평생에 하나를 만든다. 좋은 것을 하나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육종에 매진하면 정말 좋은 것이 와르르 쏟아져서 10개도 나오고 20개도 나오지 않겠나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늘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할 때 어떨 때는 지루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뭐 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 그런 개념의 얘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얼시아 스토리의 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